살아있어야 할, 움직임으로 가득해야 할 들판을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업자들이 상자를 채우고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갓 수확한 과일 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우는 곳. 그러나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익어버린 토마토의 바다입니다. 아직 줄기에 매달려 있거나 이미 땅에 떨어져 자신의 즙 무게에 눌려 썩어가고 있는 붉은 토마토들. 이것은 부주의로 방치된 장면이 아닙니다. 쓰디쓰고 고통스럽지만 계산 끝에 내려진 선택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매년 수확철을 보람된 보상으로 여겨오던 농부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일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확법을 모르는 것도 시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수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받게 될 값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심고 물 주고 돌보고 지켜온 결실이 누군가의 식탁이 아니라 땅 속에 묻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타격입니다. 많은 농부들은 땅뿐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농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이 유산이 함정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수확 비용이 맞지 않아 수톤의 토마토가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서 자부심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노동의 가치가 생산자의 손에서 뺏겨 멀리 있는 어떤 힘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이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멕시코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넓고 유리로 둘러싸인 온실 속 첨단 기술로 재배된 토마토들이 크기, 색, 모양까지 일정하게 자라 포장됩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널 준비를 마친 채 대기 중입니다. 판매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 계약이 끝난 물량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과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 목적지가 이미 정해진 채 출하되는 화물들. 단순히 수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국제 바이어들은 멕시코산 토마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발송되는 상자마다 예전에는 거의 경쟁 없이 미국 농부들이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씩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대비가 생긴 것일까요? 세계의 식탁을 책임진다고 자부하던 나라가 언제부터 자기 농산물을 진열대에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명확한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쉬운 불공정 경쟁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농업무역을 지탱하는 구조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미국의 식량 생산력이 과연 이 새로운 글로벌 게임에서 여전히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묻게 되는 변화입니다. 플로리다의 농부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대량 구매를 보장해주던 단골 고객이 갑자기 물러나거나 사라집니다. 작별 인사 전화도 이유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이 흐른 뒤 다른 원산지가 그 물량을 공급한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더 예쁘고 더 균일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화물의 약속 앞에서 힘을 잃은 듯합니다. 농부에게 이런 대체는 단순한 장부상의 수치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 일정한 품질, 완벽한 물류가 결합된 공급 앞에서 상업적 충성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인정입니다. 미국 농부들이 맛있는 토마토를 길러내는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땅이 메마른 것도 기후가 극적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세계가 식탁에 올릴 만한 것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때 강점이던 지리적 위치가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대도시와 항구에 가까운 입지가 수출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국제 구매 기준에 맞춘 현대적이고 신속하며 정밀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플로리다의 들판에서는 여전히 토마토가 제때 수확되어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좋은 상태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에서는 그 과정이 거의 실패 없이 굴러가도록 완벽에 가깝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심고 어떻게 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시장에 설 수 있고 누가 배제될지를 결정하는 정치 경제적 게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오랜 시간 인내와 장기적 안목으로 전략적 무역 협정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 덕에 먼 나라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관세, 보조금, 수출입 규정이 정치 싸움의 속도만큼 자주 변합니다. 국제 계약을 맺는 쪽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원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로 화물이 묶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마토 위기는 단순히 토마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만에 가치사슬 전체가 뒤집히는 일, 누군가가 더 잘하거나 최소한 더 잘 전달할 때 역사적 우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변함없이 정성을 쏟아 농사를 짓는 이들이 정성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덜 상징적이고 점점 더 불가피해지는 선택이 눈앞에 있습니다. 적응하거나 사라지거나. 일이 끝났음에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퍼져나오는 묘한 공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의 여러 지역에서 토마토 농장은 마치 중간에 멈춰버린 듯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확되어 포장되고 창고에 쌓였지만 그곳에서 멈춘 채입니다. 누군가의 부엌에서 끝나야 할 여정이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쓴 책이 읽히는 대신 어두운 서랍 속에 넣어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품질이 부족해서도 부주의해서도 아닙니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야 할 톱니바퀴가 멈춰버린 것이고 그 연결은 점점 더 연약해 보입니다. 이 멈춤에는 얼굴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 뜨기 전에 일어나던 농부는 이제 일부 수확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밭을 둘러보는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창고 직원은 쉬지 않고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의 소리 대신 고요함이 가득한 야간 근무를 느낍니다. 트럭 운전자는 실어 나를 화물이 줄어들어 도로가 더 한산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평범한 소비자는 동네 마트에서 토마토가 사라졌거나 갑작스럽게 오른 가격 뒤에 취소된 주문, 파기된 계약, 한 번도 출발하지 못한 트럭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국제 구매자들은 이제 자국 생산자와 장기 계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자체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불규칙한 배송 시스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밭에서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최종 도착까지의 전 과정에 있습니다. 마치 뛰어난 배우가 정작 무대에 올라야 할 순간에 등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장거리 운송 중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 유통망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어디선가는 냉장이 고장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국경 검사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제품이 신선함을 잃습니다. 속도가 공간을 차지하는 힘을 결정하는 이 2025년에 이런 상황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30에서 65살 사이의 누구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늦게 오거나 손상되어 도착하면 그 가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그 규모를 수백만 달러, 수십 개국으로 곱해보십시오. 바로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수 공급 과잉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너무 심해 많은 농부들이 한 상자 전체를 손해보고 판매합니다. 이것은 일시적 전략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덜 잃을 것인가 전부 잃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확, 포장, 판매를 시도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잘 팔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익숙한 메아리를 느낄 것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사라진 직장 혹은 튼튼해 보이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버린 기억 말입니다.
이것이 수천 가구의 농가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세대 동안 같은 땅을 지켜왔고 그 일은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농사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역사이자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그들의 손이 아닌 다른 손에 의해 쓰이고 있는 듯합니다. 주유소, 공구점, 도로변 카페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생산자들끼리 나누는 대화에는 좌절과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땅은 늘 보답한다고 하셨죠. 아마 이런 시대는 못 보셨을 겁니다. 또 다른 이는 빚을 갚기 위해 이미 일부 기계를 팔았고 다음 시즌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의 힘이었던 낙관마저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소비자는 이 현실과 동떨어져 살면서도 주머니 속에서 그 결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슈퍼마켓에서 토마토를 더 비싸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을 살 수 있는지가 이제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이나 제철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게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쪽은 제품뿐 아니라 약속한 그대로 도착할 확실성을 보장하는 쪽입니다. 이 확실성은 미국 생산자들에게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옛 방식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현대적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가 국가를 취약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직하지만 오래된 자동차를 계속 고집하는 사이 경쟁자들이 최신 기술을 갖춘 차량으로 더 빠르고 연료도 적게 써서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이는 이제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는 매우 개인적인 면이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에게 변화하는 것은 단지 시장이 아니라 소속감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계약이 사라질 때 그들이 잃는 것은 수입뿐 아니라 세상 속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식탁에 앉을 초대장이 회수된 듯 이제 밖에서 기다리며 다시 불리기를 바라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생산자 협회의 복도에서나 울타리 옆 대화에서나 맴도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 같은 시스템에 맞서 싸울 가치가 있는가? 그 답은 아직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 힘을 다해 버티며 대안을 찾고 가진 것을 모두 투자해 개선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다른 작물 재배를 고려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땅을 팔 생각도 합니다. 이 교착 상태는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지는 결정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역 정책, 외교 분쟁, 세계 지도자들 간의 비공식 협상, 이 모든 것이 농부가 받는 가격, 수출의 용이함, 심지어 다른 대륙의 구매자가 느끼는 신뢰까지 좌우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농장 울타리를 넘어 전체 판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의 전기와 행적을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집착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반복하며 어떤 모순을 숨기는지 알면 농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판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세계 무대를 움직이는 이 대통령들과 다른 지도자들에 관한 특별 이북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점점 더 좁아지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순간에는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의 농산물 무역에서는 그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기술로 정성껏 재배한 토마토가 구매자의 눈에 균일한 미학이나 초단위로 맞춰진 납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칠의 요구가 아닙니다. 대형 유통망과 국제 도매업체에게 시각적 시간적 정렬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조금 더 작은 토마토, 붉은 빛이 다른 토마토, 예상보다 조금 덜 익거나 더 익은 토마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체 화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의 외과적 수준의 요구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진열대와 흠없는 포장에 점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품질의 개념을 극단적인 표준화와 동일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용히 형성된 변화입니다. 이 시장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고객이 상자를 열었을 때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 과일 하나만 발견해도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기후 변화, 예상치 못한 비,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 열린 밭농사의 모든 세부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온실과 통제된 환경입니다. 멕시코와 다른 선진 농업 거점에서는 이 길이 이미 본격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악천후로부터 보호되고 모든 변수를 감지하는 센서로 장비된 첨단 생산으로의 전환은 수확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구매자는 주간이나 월간을 가리지 않고 약속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면 미국의 많은 생산자들은 여전히 자연의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된 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과도한 더위는 모양을 바꾸고 다음 해의 긴 장마는 색을 바꿉니다. 그 결과 맛과 신선함이 그대로여도 외관이 계약 성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 기술 격차는 재배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차원 스캐닝으로 각 과일을 판독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즉시 제외하는 선별 공정까지 확장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작은 흠이라도 있는 토마토가 상자에 섞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분류 라인은 여전히 오래된 장비나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고 있고 사람의 시선은 피로해지고 오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전략적 고객을 유지하느냐, 경쟁업체로 빼앗기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기술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 20년간 재편된 글로벌 무역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납기 단축, 재고 최소화 압박, 예측 가능성 집착은 구매 논리를 바꿨습니다. 잘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다른 공급처가 빈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밭에서는 이 변화가 농부의 자존심을 꺾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한 농부가 몇 달 동안 한 줄 한 줄을 지켜보며 관계를 조정하고 토양을 고치고 병해충을 관리합니다. 수확날 상자가 가득 차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다 구매자가 화물을 받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위생 문제도 물류 문제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공급처가 더 균일한 물량을 납품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좌절은 의문으로 변합니다. 게임에 남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농업 생산이 먼 이야기인 도시에서는 이런 결정의 무게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쏟아 완성한 프로젝트가 발표 직전 아니요 라는 대답만 남기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생산자들이 바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니요는 단순히 고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을 뜻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모든 과정에 가해지는 압박입니다. 운송업체는 전 구간에서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포장업체는 단 하나의 흠도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생산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 개선에 내몰립니다. 자본 여력이 낮은 지역의 농가는 처음부터 최첨단 설비와 안정적인 자금, 수년 보장 계약을 가진 경쟁자들과 경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쟁이 주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된 마진과 예측 가능성을 누리던 생산자들이 이제는 매일이 세밀한 전투가 된 경기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표준화된 경쟁자에게 계약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은 파종부터 수확, 심지어 개인의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의 리듬을 자랑하던 이 산업이 과연 이런 속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적응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지만 귀합니다.
노지와 온실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하고 수입 장비에 투자하며 새 기술을 운영할 인력을 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위험 대비 수익을 계산하며 관망하는 동안 시장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점점 더 밀어냅니다. 문제가 단순히 고객 유지가 아니라 외관과 일관성이 만만큼이나 중요한 시장을 위해 생산 유통 전반의 논리를 바꾸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산업은 이 새로운 질서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바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 우리는 소비자로서 이 완벽함을 향한 추구에 인간적, 경제적 비용에 정말로 관심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명확한 답 없이 남아있는 사이 화물은 점점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락되거나 거부되고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격차는 커집니다. 이 흐름이 완화될 조짐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실패가 영구적인 퇴장을 의미하는 상업 문화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계속 지켜보고 이 변화의 여러 층위를 더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의 의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대화를 지속시키고 대중 담론의 중심에 잘 오르지 못하는 이야기를 더 널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한 나라가 신뢰의 상징에서 단순히 공급업체 목록 속 하나의 이름으로만 인식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른 톤으로 바뀌고 마모의 신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추락은 폭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균열들이 늘어갑니다. 과거에는 용인되던 지연이 이제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고 납품 약속이 변명과 사과로 바뀌며 해마다 갱신되던 계약이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집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단순한 시장 움직임 같지만 현실에서는 세대에 걸쳐 보장된 자리를 잃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는 감각입니다. 오늘날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이 재배하는지, 누가 더 싸게 파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의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각 대륙의 구매자들은 단지 상품만 평가하지 않고 거래를 체결할 때 느끼는 안정감까지 따집니다. 이 게임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수출 서류의 명확성, 냉장 운송의 규칙성, 클레임이 처리되는 방식. 이 작은 부품들이 맞물리지 않으면 신뢰는 깨집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때로는 결코 복원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유럽의 대도시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셰프가 특정 재료를 중심으로 전체 메뉴를 계획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재료가 약속된 상태로 도착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단순한 직업적 좌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의 명성, 손님의 경험,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평판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 셰프는 다음 시즌에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공급처를 완전히 바꾸더라도 더 많은 보장을 주는 쪽을 찾을 것입니다. 한 공급자가 자리를 잃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은 제품을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성을 함께 판매합니다. 이 인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관심이 재배 자체에서 소비자의 손에 제품이 닿기까지의 전체 과정으로 옮겨갑니다. 그 여정에는 즉흥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 가능성 추구가 모순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농업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함께 해왔습니다. 날씨 변화, 불시에 나타나는 해충,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주기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리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산업에 똑같은 부품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생산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긴장 속에서 상업관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미국 공급업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대형 유통망들이 이제는 대륙별로 파트너를 다양화했습니다. 이 구매자들에게는 단일 원산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이점입니다. 그들에게 안전망인 것이 시장 점유율을 잃은 생산자들에게는 독점권이 사라졌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적응이 급진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작 면적 축소, 전통 품종을 운송 친화적인 품종으로 교체, 부차적으로 여겨졌던 공정에서 비용 절감. 그러나 이런 결정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운송에 강한 품종은 과거 소비자를 사로잡았던 맛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공정의 비용을 줄이면 미묘하지만 분명한 품질 저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품의 독창성을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요? 압박은 생산자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시즌 내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던 노동자들은 이제 단기 계약, 근무 시간 축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농업의 톱니바퀴가 느려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지역 상권은 활기를 잃고 학교 재원은 줄어들며 삶의 흐름이 위축됩니다. 이 변화는 수출 통계나 가격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 공식적인 수사는 종종 현실과 어긋납니다. 생산 회복을 약속하는 연설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 조정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발적인 관세나 보조금 발표로는 부족합니다. 무역을 지탱하는 구조가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해도 해외에서의 평판이 불안정과 위험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폐쇄 회의에서 슈퍼마켓 체인과 국제 유통업체 경영진은 납기, 손실률, 공급 일관성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명과 생산자명은 마치 경쟁 브랜드처럼 비교됩니다. 누가 더 빨리 납품하는가? 누가 반품이 적은가? 누가 위기 상황에서 더 잘 대응하는가? 이 비교에서 점수를 잃는 것은 향후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은 이제 단순한 농업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명성, 효율성, 미래 비전이 제품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장기전입니다. 이 게임에서 모든 실수는 기록되고 모든 성과는 최대한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약속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대체할 준비가 된 이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승부가 끝났는가? 그 답은 환상 없이 구조를 들여다보고 결함을 파악하며 신속히 행동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더 효율적인 공정투자, 시스템 현대화, 투명한 상업관계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잃었던 신뢰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지만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농업주의 내륙 지역에는 달력이 아니라 수확물을 실어가는 트럭의 도착으로 시간을 재는 법을 배워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고 지게차가 분주히 오가며 흙과 갓 수확한 과일의 향 속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이는 풍경, 그것은 거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농가에서는 그 분주함 대신 침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문 밖까지 번져나가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자들은 최근 몇 차례 수확에서 구매자들의 전화가 예전보다 차가워지고 거의 관료적인 어투로 변했다고 전합니다. 품질에 대한 불만은 없었지만 열정도 없었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점점 더 짧아지는 납기, 낯선 형태의 포장 요구, 기준 보증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이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이런 세부들이 쌓이면 관심이 식어간다는 신호가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단골이던 고객이 다른 공급처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는 것처럼 관계가 곧 변할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흥미로운 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농부는 가족이 수십 년간 보관해온 씨앗에서 되살린 품종과 수동 관계 기법을 섞어 쓰는 옛 방식 재배를 실험했습니다. 목표는 대량 생산 경쟁이 아니라 뚜렷한 맛을 가진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 고급 시장 틈새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도는 지역 박람회에서 관심을 끌었고 전문 레스토랑에서 소규모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 운송망이 안정적이지 않아 판매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노력은 전통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기반 시설이 없으면 최고의 아이디어도 도착 전에 힘을 잃을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숙련 인력이 다른 업종으로 떠나는 현상입니다. 토마토 재배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지역에서 기계, 정비공, 운전사, 포장 인력들이 물류, 건설, 도시 서비스 분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정성입니다. 월급이 조금 적어도 매달 보장되는 쪽이 수요가 들쭉날쭉한 농업 시즌을 버티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 인력 유출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또 다른 장애물이 되어 끊기 힘든 악순환을 만듭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과감히 투자합니다. 위성 추적 시스템으로 작물 생장을 모니터링하고 토양 습도부터 광합성 속도까지 측정하는 센서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농장 현실과 거리가 멀었던 기술들이 점점 더 접근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상품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구매자는 이 투명성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최종 가격과 외관만 보고 선택할까요? 이 대조 속에는 현장을 이해하게 하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몇몇 작은 도시의 생산자 직거래 장터에서는 수출 기준에 맞지 않는 토마토와 채소를 서프라이즈 박스 형태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상징적인 가격에 이를 사서 소스나 절임, 가정식 요리에 씁니다. 이는 세계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재배한 것의 쓰임을 살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른 형태의 유대를 만듭니다. 거의 다뤄지지 않는 또 다른 요소는 포장의 역할입니다. 국제 유통센터에서는 토마토가 좋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장거리 운송과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포장재가 필수입니다. 일부 유통망은 추적 코드가 있는 포장, 개별 과일 보호층,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신선도 표시기까지 요구합니다. 소규모 생산자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려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마치 만찬을 준비해 놓고 서빙을 위해 모든 접시와 식기를 비싸고 수입된 특정 모델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술 요건 같지만 이런 요구들은 농업 지형 자체를 바꿉니다. 중소 생산자들은 두 극단 사이에 낍니다. 높은 금융 위험을 감수하며 대규모 투자로 적응하거나 지역 시장에 집중하며 좁은 수익 마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은 전략이라기보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통제하기 어려운 힘인 기후 변화가 더해집니다. 더 길어진 폭염, 예측 밖의 간구, 따뜻해진 밤은 재배뿐 아니라 운송과 저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냉장 트럭은 더 오래 가동되어야 하고 이는 비용과 연료 소비를 늘립니다. 기상이변이 항만과 도로를 막으면 물류 흐름이 지연됩니다. 누구도 재해를 전제로 시즌을 계획하지 않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토마토 무역 경쟁력은 재배와 수확만이 아니라 이런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망 구축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는 생산자 간 인프라 공동 활용, 공동 운송 투자, 대학과의 협력으로 더 강한 품종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남아있는 시장 점유율을 잃기 전에 이를 얼마나 빨리 실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떠 있습니다. 외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산업 전체를 얼마나까지 바꿔야 하는가? 세계 시장에 남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관행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대가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클까? 아마 답은 단순히 수치 속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자기 모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수확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협상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계약서가 체결되거나 취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한 장의 스프레드시트 속 숫자로 환원되어 누군가가 냉정하게 그것이 협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은 흙냄새나 첫 익은 토마토를 따는 감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농부들은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화가 자신의 물량이 항구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그들이 대안을 제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가격 게임이나 외관 기준에 대한 압박만이 아닙니다. 정치가 농장의 문으로 들어와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송 경로와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한 시장은 한 주에는 열렬히 개방되지만 다음 주에는 갑작스럽게 닫힙니다. 품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교적 정렬이나 다른 경제 부문에서 벌어지는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에게 그들의 수확물이 농업과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한 지도자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묶여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중개 기업들은 점점 입지를 넓혀가며 안정적인 구매자 접근을 보장하는 대가로 점점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리 역할을 자처하지만 동시에 필터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상업적 편의성에 따라 어떤 농부의 토마토가 제공될지, 어떤 농부는 제외될지가 결정됩니다. 항상 직접 고객과 거래하던 사람들에게 중개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집 열쇠를 맡기고 누군가 언제 문을 열지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쟁층도 등장했습니다. 시장 움직임을 미리 알기 위한 내부 정보 활용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실시간 기후, 운송,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생산자가 볼 수 없는 예측에 따라 물량을 샀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정보 비대칭을 만듭니다. 농부가 다음 주 수확이 좋을지 평가하는 동안 구매자는 이미 한 달 후 판매 가격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조작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직 점수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 접근의 차이는 상대방에게 자의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낳습니다. 오늘 거절된 물량이 몇 주 후 동일한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지만 압박 때문에 생산자가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낮아집니다.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심리적 통제입니다. 필요성을 긴급하게 만들어 어떤 문이 열리더라도 그것이 구원처럼 보이게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판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구조가 확립된 농부에게 이 상황이 힘든 것이라면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농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유기농에 투자하기로 한 젊은 농부들은 문제의 핵심이 재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 채널 접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과 맞지 않는 생산 모델에 적응하거나 높은 이윤으로 재판매되는 기업에 판매하여 최종 가치의 일부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의 약속은 시스템이 이를 꽃피울 공간을 주지 않을 때 사라집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현지 농부를 지원하고 책임 있는 농업을 강조하는 광고 캠페인을 접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뒤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계속 우선시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비록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급자를 무시하더라도 말입니다. 모순이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애정과 정체성을 호소하지만 실제 행동은 냉정한 효율성과 이윤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중은 이러한 가치와 실제 선반 운영의 불일치를 얼마나 더 받아들일까요? 무대 뒤에서는 운송 경로와 시간에 대한 협상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부가가치 물량이 우선권을 받으면서 트럭이 며칠간 기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토마토의 경우 매 시간은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틀 지연은 진열 우위 여부를 결정하거나 바로 폐기로 보내지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품이 국가 물류 우선순위에서 2차로 취급될 때 효율성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생산자들은 이러한 장벽 앞에서 대안 경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독립운송을 계약하여 더 빨리 구매자에게 도착하려는 시도입니다. 높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도박입니다. 문서 미비로 인한 벌금부터 냉장 실패로 인한 전체 손실까지 일부는 배송에 성공하여 새로운 연락망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트럭을 반환하지만 손실의 흔적은 얼굴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생산물이 단순한 무게로 전락할 것을 아는 절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쟁 속에서 인간관계의 차원도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동반자로 보였던 생산자들이 이제 동일한 구매자를 두고 경쟁합니다. 조합, 회의나 지역 모임에서는 긴장을 숨기고 친절을 가장하지만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누가 어떤 가격을 접했는지, 누가 유리한 협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전통적 농촌 공동체의 우정은 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여정, 충동,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움직임들을 해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십 년에 걸친 개인적 형성, 신중하게 구축된 동맹, 두드러진 충돌, 계산된 결단의 결과입니다. 각 인물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권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부 논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심층 분석은 독점 이북에 담겨 있으며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기들을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열쇠로 다룹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당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읽는 분께서는 앞으로의 사건들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새로운 질문, 불안감 혹은 관점을 불러일으켰다면 지금이 바로 이 교류를 이어갈 순간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여 이 시리즈를 계속 따라가고 댓글을 남겨 자신의 시각을 공유하며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 정치,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얽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와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다 넓게 바라볼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이 대화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